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다라는 겁니다요. 되실까요? 그러면 장부는 자산 얼마 깠어요? 100 깠죠? 근데 세법은 자산 깔 수 있는 게 80원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장부는 100 깠다, 세법은 80까지만 깔 수 있다. 그럼 세법이 더 깔 수 있어요? 덜 까야 돼요? 덜 까야 되죠. 자산을 까는 건 마이너스 유보, 근데 덜 까는 건 플러스 유보. 맞죠? 자산을 100 감소시켰지만 세법은 자산 80까지만 감소시켜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이 자산을 덜 감소니까 당연히 이때는 자산을 증가시켜야죠. 장부는 100 같지만 세법은 20 늘려야 80 감소하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 그렇죠? 세법은 자산을 다 까지 마. 20은 살려야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예요. 유보. 그리고 왜냐면 장부는 100 처리했지만 세법은 80까지만 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송금, 불산입 돼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삼각부인액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유보다라고 해요. 여기 감가상각은 미친 듯이 냅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 없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결산조정사항은 뭐였어요? 회사가 적게 적으면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맞죠? 강제로 우리가 송금산입이다라는 게 없었잖아요. 추정되니까 회사 너희가 장부에 적는 대로 인정. 그럼 너희들이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었어? 그럼 미달하게 송금 먹고 싶구나 인정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에서의 한도다라는 건 최대한의 허용치의 정답인 거지 정답이 그 한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를 외워주셔야 돼요. 예외. 예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이 문구는 예예요. 이 문구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면 요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전기에 삼각 부인액이 존재한대요. 삼각 부인액이 존재하면 단기 시인부족의 한도로 송금 이렇게 일단 먼저 적으시면 됩니다. 전기에 삼각부인액이 존재하면 단기에 시인부족을 한도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시인부족액을이 맞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 유보, 추인.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여러분들. 네, 화면 보실게요. 화면. 자, 내가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는 뭐냐? 기계장치를 취득가에 네, 이건 정액법이래요. 여기서 내용 연수는 필요 없어요. 일단 자,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1,000원이래요. 1,000원. 그리고 정액법이다라는 건 제가 잔존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항상. 그죠? 세법은 그죠? 여기까지. 그럼 제가 아까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잔존가치가 0이다라는 건 끝까지 가면 송금을 1,000원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잔존가치는 남기고 끝까지 감가상각하잖아요. 원래는 회계에서. 근데 세법은 잔존가치가 0이다라는 건 끝까지 가면 감가상각비로 1,000원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00원은
미래의 송금이 1,000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천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도 여러분들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럼 장부도 끝까지 가면 비용 1,000원 잡겠죠? 잔존 가치 둘 다 없다라고 하면 비용 1,000원 잡겠죠? 근데 세법도 끝까지 가면 비용 1,000원 다 인정받아요? 알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전기의 삼각부인액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사례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왜 주었냐? 회사가 X1년도에 장부에서 감가상각비 100원 처리했죠. 감가상각비 100. 네,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이었잖아요. 80이어가지고 요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였죠, 여러분들. 그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니까 송금 불산입 상각 부인액 20 유보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유보는 여러분들 일시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예요, 우리 여태까지?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세법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80까지만 자산을 깔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가면 세법은 920까지 자산 까는 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 인정하지 않아 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나중에 끝까지 가면 1,000원을 다 인정해 줄 거야. 인정해 주는데 이때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했잖아. 20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한도보다 적게 생각하면 과거에 인정해 주지 못한 상각비를 지금의 이제 상각 부인액, 시인보조액이 뜨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둘은 송금이 1,000원이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왜냐면 유보가 우리 일시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거다라고 하면 과거의 상각부인액은 세법에서 너무 많이 생각한 걸 지금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1,000원이 끝까지 가면 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유보 추인이에요.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연습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202페이지. 아니 204페이지 맞잖아. 왜 이거 페이지 왜 고쳤니다? 여러분들 했던 거 맞아요? 나 미쳤나 이거? 잠깐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짜증나네 갑자기. 페이지 왜 고친 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맞아요, 페이지가? 제가 미쳤나봐요, 여러분들. 자, 204페이지의 제3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구조 있죠? 별표입니다, 별표. 제3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구조의 별표 치시고 204페이지. 예.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표 보신 표 있죠? 표에서 혹시 그 제목에 상각 부인액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120원 위에. 보이세요? 상각 부인 120원 위에요. 거기 상각 부인액에 밑줄 치시고 거기 상각 부인액에 좀 적어주세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상각 부인액에다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에 세무조정 보이세요? 세무조정 잘 밑줄이에요. 자, 일단 송금 불산이 밑줄 치시고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이 송금 불산입의 밑줄 그 다음에 유보의 밑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유보하세요. 외워주세요. 그 말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70원 위에 보시면 시인보조객 보이세요? 70원 위에. 그 시인보조객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70원에다가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또 세무조정 칸으로 갑니다. 자, 밑줄 1번 첫 번째 줄만 밑줄이요. 원칙 세무조정 없음. 없어요. 맞죠? 왜냐면 100원이 정답이 아니라 100원까지 장부에서 적는 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없어요. 자, 다만 2번 중요합니다. 밑줄. 전기 상각 부인액 존재 시 밑줄 쓰시고. 뭐 이 말은 과거에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면 둘 다 비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밑줄 송금산인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유보의 밑줄 치시고 그 마이너스 유보에다가 유보의 추인이라고 해서 유보의 추인. 유보의 추인. 왜냐하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걸 송금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추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 좀 보죠. 205페이지 가지고 연습 좀요. 205페이지 가지고 연습 좀. 그 예제 8-1 있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요. 이거 시험에 내서 그래요. 진짜로 많이 내요. 나중에 자적 을표에서. 자, 보시죠. 보니까 자, 기계장치 A 볼게요. 자, 기계장치 A 보니까 그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칸에. 이게 뭔 뜻이냐면 전년도에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전기말 부인 누계액 있잖아요. 그게 전기말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누계액이라고 돼 있을까요? 이거 이제 8장서부터는 알고 계셔야 돼. 8장서부터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유보는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죠. 그렇죠? 그럼 자산부채의 차이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년 전에 유보가 30 있었고 1년 전에 유보가 70 있으면 유보는 100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부인 누계액이라 누계액. 우리 누계가 누적이잖아요. 응?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오늘 결석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학원에 다시 못 오시죠? 오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법이 전년도까지 장부에서 비용을 10만 원 더 적은 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게 생각하면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보니까 자, 회사가 올해 얼마 생각했대요. 보니까요. 그렇죠. 40만 원 생각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세법상 올해 한도가 얼마래요? 30만 원. 그럼 올해 한도 초과 나와요? 한도 미달 나와요? 그렇죠. 한도 초과 나오죠. 그럼 한도 초과니까 올해 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 10만 원 플러스 유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보는 2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전년도에 10만 원 쌓여져 있고 올해 또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 또 쌓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답 보세요. 해답 보시면 맨 아래 기계장치 A 해답이에요. 기계장치 A 해답 맨 아래 보시면 기말 삼각부인 누계액은 단기말. 그럼 단기말에 삼각부인 누계액이 전년도에 10, 올해 10도 발생했으니까 부인 누계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쪽에 차량 운반고 B 볼게요. 차량 운반고 B.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B 볼게요. 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20만 원 있죠?
20만 원이니까 세법이 전년도까지 회사가 감가상각 기록한 20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자,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을 20만 원 했죠. 근데 올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25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도보다 올해 미달하게 생각했죠. 미달하게 생각했으니까 시인 부족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시인 부족액? 예. 그럼 원칙은 시인 부족액 때문에 세무조정 없죠? 없는데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못한 20만 원이 있잖아요. 차량후반 B에 대해서요. 그럼 올해 5만 원 과소하게 적었죠. 그럼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못한 20만 원 중에서 5만 원만큼 우리가 송금으로 오늘 이번 연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 해답 보시면 차량 운반고 B는 송금 산입 5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인이에요. 과거에 20만 원 인정해 주지 못한 거에서 올해에 5만 원 적게 적은 걸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송금은 끝까지 가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말 상각부인 누계액이 왜 15만 원인지 이해되세요? 전년도에 20만 원 있었다가 올해 5만 원 추인됐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가 한도초과 삼각부인 누계액은 15만 원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비품 C 볼게. 비품 C. 자, 전기말 삼각부인 누계액이 12만 원이네. 비품이요.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을 20만 원 했어요. 근데 세법상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도? 미달이니까 원래 세무조정 없는데 맞죠? 과거에 회사가 12만 원을 더 상각해서 송금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올해에는 20만 원 미달하게 했으니까 과거에 인정해주지 못한 송금 12만 원 올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품 C 해답 보시면 세무조정에 송금 산입 12만 원 마이너스 유보했죠. 맞죠? 올해 한도 미달액 2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거에 인정해주지 못한 비용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가 유보 플러스 유보는 잔해가 없겠죠? 12만 원 다 추인됐으니까. 자, 이렇게. 자, 됐고요.